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는 사람 진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단원의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집단이 뭔지부터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보는 게 편한데요. 예를 들어서 전국 모집단은 전국 고등학생의 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전국 고등학생의 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때 확률 변수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국 고등학생의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했기 때문에 모집단, 이 모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라는 뜻입니다. 진짜 집단, 전국 고등학생의 키라고 했으니까 진짜로 전국 고등학생, 모든 고등학생을 모아서 키를 조사했을 때 나오는 확률 변수 x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집단, 모집단입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한 60만?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친구들을 모두 다 조사를 하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국 고등학생의 키에 대해서 평균을 알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럼 평균을 알고 싶다고 하더라도 정말 다 조사하진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모집단, 즉 변수 x에 대한 평균을 알고 싶고, 변수 x에 대한 분산을 알고 싶고, 변수 x에 대한 표준 편차를 알고 싶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국을 다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은 이렇게 조사를 해요. 서울에서 뭐 한 100명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뭐 대구에서 뭐 100명 조사를 하고요. 뭐 광주에서 뭐 100명 조사를 하고요. 뭐 부산에서도 뭐 100명 조사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다 조사하지 않고 각 지역별로 몇 명씩 뽑아서 조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몇 명씩만 뽑아서 조사를 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표본을 뽑는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표본을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미 추출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을 뽑는다, 이미 추출을 한다. 이렇게 해야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거는 모집단에서의 변수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데요. 이렇게 표본을 뽑았을 때 이때 우리는 각 서울의 평균, 광주의 평균, 대구의 평균, 부산의 평균이 있는데요. 이 표본을 뽑았을 때의 각 표본에 대한 평균을 뭐라고 하냐면, 표본에 대한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요. 이 표본 평균은 뭐라고 쓰냐면 x 위에 짝대기를 해서 x 바라고 씁니다. 자, 이거를 까먹지 않게 써놓을게요. 이거를 x 바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각 지역마다 표본 평균을 뽑아서 이 지역마다의 평균을 구했기 때문에 이 지역마다의 평균을 또다시 합쳐서 평균을 구해야겠죠? 그래야지 우리는 진짜 평균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각 표본 평균, 이 x바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우리는 이미 추출을 n개를 했어요. 표본을 뽑았어요. 그래서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했더니 이때 x바, 이때 x바, 이때 x바, 이때 x바가 있고요. 걔네들의 평균을 구한 게 이 x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로 갈 거예요. 이미 추출 n개, 같은 말로 표본 n개를 뽑아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과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가 구해집니다. 그러면 n개를 이미 추출, n개를 표본을 뽑으면 이게 모집단에 대한 평균, 모평균이고, 이게 모집단에 대한 분산, 모분산이고, 이게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인데, 우리가 이미 추출 n개를 하면은 여기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 구해지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 구해지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설명을 할게요. 자, 모평균을 제가 m이라고 하겠습니다. 모 분산을 모 표준편차부터 볼게요. 모 표준편차를 시그마라고 할게요. 그럼 모 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이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임의 추출 n개, 즉 표본을 n개를 뽑아버리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평균은 그대로입니다. 평균은 그대로예요.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임의 추출 n개를 하면은 분산은 n분의 원래 분산인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표준편차는 어떻게 되냐면 표본 n개를 뽑았으면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은 모평균 x에 대한 평균이 있고요. 모분산 x에 대한 분산이 있고요. 모표준편차 x에 대한 표준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n개 임의 추출 즉 n개의 표본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균이 m이었다면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다면 표준편차가 시그마였다면 n개를 임의 추출하면은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평균, x바에 대한 분산, x바에 대한 표준편차는 평균은 그대로 분산은 n으로 나눠줍니다. 표준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줍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x에 대한 평균이 m이면은 n개 m이 추출하면은 평균은 그대로 되는구나. 변수 x에 대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은 분산은 그냥 n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x에 대한 표준편차가 시그마였으면 n개 m이 추출하면은 그러면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되는구나. 이 말을 반드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보니까 모평균이 30이고 진짜 평균 x에 대한 평균이 30이고 모 표준편차가 7, 진짜 변수 x에 대한 표준편차가 7이네요. 그럼 진짜 변수에 대한 분산은 자연스럽게 분산은 표준편차의 제곱이니까 7의 제곱 49가 되겠군요. 근데 이미 추출한 크기가 49. 49개를 이미 추출했대요. n이 49네요. 49개 이미 추출을 했습니다. 이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라. 그럼 x바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말이고요. x바에 대한 표준편차를 구하라는 말이네요.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죠? 49개 이미 추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x바에 대한 평균은 그대로, 그리고 x바에 대한 표준편차는 루트 n 49로 나눈 거, 그리고 x바에 대한 분산은 이미 추출한 49로 원래 분산을 나눈 거,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x바에 대한 평균은 그대로 30이고요. x바에 대한 표준편차는 이 녀석을 계산하면 7분의 7, 그래서 1. 얘는 1이 됩니다. x바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은 30이 되는 거고요. x바에 대한 표준편차는 1이 되는군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네요.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무게는 평균이 18, 표준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 녀석을 가져오면은 정규분포니까 n, 평균은 18, 표준편차가 3이네요. 그래서 3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6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여기서 n이 36 이미 추출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미 추출하면 아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이미 추출하면은 평균은 그대로라고 했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준다고 했죠.
그러면 이 정규분포에서 18이 평균이죠? 그러면 36개 이미 추출을 하면 평균은 그대로 갑니다. 자, 그런데 36개 이미 추출하면 이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루트 36으로 표준 편차 3을 루트 36으로 나눠준 6분의 3, 즉 2분의 1, 즉 0.5가 표준 편차가 돼야 합니다. 0.5의 제곱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미 추출을 하면은 평균은 그대로다. 표준 편차는 루트 n, 즉 루트 36으로 나눠줘라.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짐의 무게가 17kg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즉 얘는 평균이 18 이렇게 그려지는데 무게가 17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여기 17 이상일 확률, 여기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보면 18은 0으로 떨어지겠고요. 17이 어디로 떨어지는지만 알면은 여기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군요. 그럼 17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17은 표준화를 하면요. 표준 편차 0.5였죠? 0.5분의 바꾸고 싶은 거 17 빼기 평균 18. 그러면 0.5분의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얘는 뭘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0이 되는군요. 여긴 마이너스 2.0. 그러면 문제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이 0.477이라고 가르쳐줬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0.477이, 여기는 당연히 0.5. 그래서 0.5 더하기 0.4772를 계산해서 0.9772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 이미 추출했구나. 그럼 평균은 그대로,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줘야지. 이 말만 잘 기억했으면 되네요. 자, 오늘 뭘 봤냐면은 모집단과 표본 집단에 대해서 봤고요. 기억해야 될 거, n개 이미 추출하면 평균은 그대로다. 분산은 n으로 나눠줘라. 표준 편차는 루트 n으로 나눠줘라.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수학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